2월 9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회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취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시청하신다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우수급 경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좀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직전 회차 2류 경주도 우수급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광명 우수급 6라운드 유경원 중심으로 팔려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 유경원이 아니라 임대성하고 오기호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을 주력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유경원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그렇게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성 중심으로 오기호도 아니었어요. 임대성 중심으로 오기호하고 강병석을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임대성이 멋진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은 차대 나갔습니다. 유경원하고 강병석 접전 끝에 강병석이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당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표 확인해 보시면 배당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금일도 공격적인 승부 우수급은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6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수급도 결승 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라인 맞대결 4대3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정용교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죠. 과연 제기란 발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용교 연대가 김지식이 있고 박상훈이 있고 정현호가 있습니다. 정영규하고 정현호는 가평팀 선수이긴 합니다만 훈련하는 곳이 다릅니다. 양양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영규 양양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평팀으로 합류해서 가평팀으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만 정현호는 가평에서 훈련하고 있고 정영규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팀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영규, 김지식, 박상훈, 정현호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우성식하고 오기호가 내선 잡고 조용소가 주드록을 발에 나가게 된다면 정영규가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박상훈 있긴 합니다만 요즘 박상훈 전라도 쪽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시속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영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좀 5개월이라든지 우성식을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영규가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5기와 호흡 맞춰 나갈 이유 없고 우성식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어요. 아무래도 1번 김지식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방극상 정동의 뒷자리를 김지식이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 나빠 보이지 않고 있는 김지식이라는 점에서 정영규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규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호가 지금 안양으로 이사해서 동설팀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성식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점 우성식 전반적으로 기복이 좀 심한 선수죠. 아무래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선행타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성식보다는 그래도 오기호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영규가 경주 운영은 상당히 좋습니다. 치고 나갈 오기호를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우성식 마크 밀려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빼앗아서 뺏기만 한다면 직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현규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지식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이
역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영규가 짧게 취입에 나서게 된다면 김지식과 협공 가능할 것 같아요.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오기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우성식하고 오기호가 지금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점, 오기호가 뭐 팀은 대전 도안이긴 합니다만 동설팀에서 안양으로 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가 우성식 달고 쏘는, 우성식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견제에 나서는, 오히려 우성식이 힘을 쓰고 오기호가 몰가서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직전 인터뷰 때는 오기호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 주변 선수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기호가 젖히면 우성식과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호하고 우성식 동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식의 외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충청권 선수들이었었던 두 선수 오기호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오기호도 그렇고 우성식도 그렇고 빠른 시속 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규가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영규하고 김지식, 정영규하고 오기호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정영규하고 김지식을 묶어서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 동설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오기호하고 우성식의 협공도 충분히 삼복수에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어요. 정영규가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박상은을 활용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만큼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기호하고 우성식의 협공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라운드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온 김민균, 다른 선수들은 상당히 좀 선전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연이틀 김민균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 경주 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힘을 써봤습니다. 훈련 효과를 한번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바닥권으로 밀려났어요. 전일 또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균, 금요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균 입장에서는 김포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강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이유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이 초조보다 않고 있기 때문에 김민균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유진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민균이 힘을 썼을 때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광명 우수급 6라운드에서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강병석이 직선에서 유경원까지 넘어서면서 우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병석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포팀의 협공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김민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병석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균과 강병석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되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호가 전일은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민균의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아서 턴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균의 뒷자리 박일호가 받아가게 된다면 김민균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최성국하고 김민균밖에 없죠. 한데 김민균 금요 경주 때 보여줬습니다. 시속이 안 나왔다는 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일호가 충분히 김민균 후미권 마크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김민균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박일호가 강병석과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균이 타점 잡고 보내놓고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연이틀 죽 썼던 김민균입니다. 최성국이 먼저 내선 잡죠. 박일호가 쫓아갑니다. 김주원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민균이 금요 견주처럼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성국도 전혀 젖히다가 퍼지긴 했습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돼요.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박일호가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호의 뒷자리를 김주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
가능하죠. 전일도 김주원 쫓아갔다가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하고 박일호가 잡으면 김민균이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김민균하고 강병석이 내선 잡으면 박일호가 김민균의 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균이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린다면 박일호하고 최성국, 박일호하고 김주원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김민균하고 강병석이죠. 김민균하고 박일호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선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균이 제대로 젖히게 된다면 이유진도 마키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박일호가 강병석을 완벽하게 밀어내게 된다면 최성국 정도는 충분히 착승과 진입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균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점, 그 점 때문에 박일호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태구하고 문영인이 강자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서로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죠.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낙차 출전했었던 공태욱 전일 저측에 나섰었죠. 황준화가 공태욱을 넘어섰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황준화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 이영민이 머리 아니다 말씀드려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고 공태욱이 함동주하고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기도 문영인이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영인이 얼마 전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에 박차를 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견주녀, 직선 추입발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영현, 전반적으로 집중력 발휘 나갈 선수가 공태욱하고 문영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94 기아를 사용하고 있는 문영현이 좀 더 박지웅도 활약이 나갈 수 있고 박찬수도 활약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과 협공보다는 공태욱을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영인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인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함동주가 기습 나서고 문영인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문영인하고 함동주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영인도 함동주 생각해 보기보다는 공태욱 견제를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인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문영인하고 함동주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장중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영윤이 이를 활에 나가고 박찬수하고 조택이 앞선 장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장중도 최근 시속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문영윤이 2만 이것만 활약해 나가려고 하다가 함동주가 내선에서 젖히고 공태욱이 몰고 가고 김준빈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9라운드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공민우 때문에 김준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방극산이 김준빈을 챙겨주니까 김준빈도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공태욱하고 김준빈은 김해 B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함동주가 해결해 주게 된다면 공태욱하고 김준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태욱하고 김준빈은 배당이 괜찮아요. 공태욱하고 함동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공태욱하고 김준빈이죠. 공태욱하고 함동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문영윤만 고전하면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패서 문영윤도 라인과 협공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만큼 직선 추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문영윤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진 광명 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우스컵 라운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8라운드예요.
가급적이면 좀 삼복승도 변수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유경원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5주 만에 출전입니다. 그 점 때문에 금요경주 때도 그랬고 전일도 유경원보다는 임대성하고 오기호,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전일은 유경원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 점 때문에 힘든 견주가 됐었습니다만 금일은 유경원 입장에서는 김태율의 선행을 활약이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대성, 송종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김태율이 넘어서야 되는데 전일 임대성 보셨죠?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대성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상, 광명 우스컵 6라운드에서 권해드렸었는데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던 임대성입니다. 최근 김태열도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성이 잘만 하면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게 된다면 송종훈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먼저 서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성하고 송종훈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종훈도 일요경주만 되면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그 점이 변수인 것 같아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하고 송종훈의 동반 입상, 임대성하고 송종훈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복승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유경원도 전일 간발의 차이로 3차국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직선 추입은 상당히 날카로워요. 타정전으로 임대성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이 유경원 챙겨 나갔다간 유경원에게 잡힙니다.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 송종훈과 협공 가능성, 송종훈도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율이 얼마만큼 시속을 발휘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경원이 몰고 가고 손동진이 경주를 주대 나가게 된다면 내선에서 비노조 선들이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율도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주드럭 발휘해 나가고 유경원이 몰고 가면 유경원이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만큼 유경원하고 김태율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유경원의 뒷자리는 손동진이 힘을 쓰지 않고 쫓아 나서기만 한다면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유경원하고 손동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율이 넘어서게 된다면 유경원의 직선 추입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준호하고 송종훈, 임대성이 먼저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김태율이 넘어서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일 멋진 승부 펼쳐 나갔었던 임대성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야 임대성하고 송종을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하고 김태를 묶어서 함께 삼복승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공민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도 시속이 나오지 않고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공민우,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유현우가 있고 장찬재가 있고 강성욱이 있죠. 일단 때릴 선수는 강소국이 될 것 같아요. 공민우가 자리 잡고 유현우, 장찬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재영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점, 고재준이 앞서내고 최근영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공민우, 강성욱 믿다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재영이 이번 회차만큼은 상당히 좀 회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특히 부천고 선후배에다가 한 체대 선후배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연대권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개항에서 훈련하다가 청평으로 간 선수 협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공민우가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무겁다는 점, 때려도 버겁다는 점에서 고재준이 앞선에서 긁어만 준다면 김정희 반바퀴만 젖히면 최근영이 공민우 견제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연이틀 다리 상태 무거웠었던 공민우보다는 컨디션 괜찮은 두 선수 중심으로
중심으로 김재영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영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쪽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재영이 선행 전문이 아니에요. 힘을 썼다간 잡힙니다. 이번 회차 최근영도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 직선에서 줄 끊어지다 보니까 배준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쫓아갔을 때는 추입이 나와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지영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공민우가 외선에서 반격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가 고재준하고 강성욱, 여기에 유현우밖에 없는데 때리면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선발급 원조리밖에 안 나요. 그 시속 발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도 태만에 대한 부담 갖고 있어요. 못 믿고 막혀 나간다면 따라 나서는 공민우하고 김지영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김지영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김지영하고 공민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 공민호, 강성욱 활이 나가고 공민호 여기에 유현우라든지 장찬재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공민호가 강성욱 상대로 반바퀴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김재영하고 최근영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요 경주만큼은 태만 의식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공민호가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이번 패서 유현우와 호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민호하고 유현우의 동반 입상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호의 뒷자리를 장찬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영하고 공민호 중심으로 공민호가 갔을 때는 철저하게 노조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을 생각해서 접근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공민호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김지영하고 김지영의 뒷자리를 물고 늘어질 최근영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민우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유현우, 장찬재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방극산이 전일은 여유 있는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요일 방극산 입장에서는 정동호, 이우진과 확실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임진섭, 김용건, 김호준, 전준영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초반 노조수들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방극산이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가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잘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방극산이 정동호를 앞에다 두다 보니까 동반 입상이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정동호를 뒤다 붙이고 확실하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되면 정동호 잘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잘 쫓아 나섰어요.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매우 귀다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동호를 밀어냈을 때는 임진섭하고 김용건이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요경주만큼은 김용건 직전의 차도 박민호 상대로 김용건이 추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민호하고 김용건의 동반 입상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용건이 직전의 차 1호 견주원 박민호 상대로 추입을 나서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용건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요. 빼앗아서 따라 나서는 방극산하고 김용건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은 정동호 뒤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극산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빼앗을 수 있는 정동호, 김용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진섭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전준영이 냅다 젖히고 임진섭하고 김용건이 쫓아 나섰을 때 방극산이 젖히기
그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 했을 때는 임진섭하고 김영권의 협공에 아무래도 방급선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진섭의 김영권이라든지 임진섭의 전준영은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훌러덩일 것 같아요. 3번 정동호가 쫓아가느냐 마크를 놓치느냐만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패서 전 쫓아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김준철하고 곽현명, 여기에 29기 넘버원입니다. 점점점 시속감이 좋아지고 있는 박건수의 3파전 양상 교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김준철이 박건수 아래 나가면서 직선 추입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건수가 때리고 김준철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추입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곽현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포하고 동서울 바로 광명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하고 있어요. 박건수가 직전 회차 김준철이 본인을 잡았기 때문에 곽현명을 앞에다 뒤에다 두고 경준형 펼쳐나가거나, 곽현명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준철이 박건수 상대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나이도 젊고 시속감적인 면에서 점점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성급 강급자가 김준철과 곽현명, 여기에 김포팀 2차전까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건수가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더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버텨내면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준철이 우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수가 곽현명하고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준철은 힘든 견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건수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김준철이 쉽게 추입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박건수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편성 5대2로 싸우는 편성,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성광하고 이영민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건수가 오히려 김준철, 곽현명을 견제 나가게 해서 이 차인을 다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황준하가 먼저 서두르고 김준철의 곽현명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박건수가 힘든 견제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준하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준철하고 곽현명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준철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건수가 김준철, 곽현명 견제 나가게 해서 2차연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준철의 곽현명, 김준철의 황준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도 특별 승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과 적극적인 협공보다는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 곽현명, 김준철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득점은 곽현명이 김준철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준철과 협공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급자들과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도권이 뭉치게 된다면 곽현명 2차연도 가능하죠. 김준철하고 황준호가 연대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도 이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삼복승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에서 내려온 김준철, 곽현명보다는 점점점 시속감이 올라오고 있는 박건수가 아무래도 작전적 예상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전 회차 1호 경주도 우승급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어요. 이번 회차도 우승급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